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5월 패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KSUG 2주년 스페셜 패널 토크, SAP랑 앱 다이나믹스랑 친구, SAP에게 유일하게 인증받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방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SUG 패널 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KSUG가 1주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7월이면 2주년이 됩니다. 회원 수도 1,900여 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항상 KSUG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SAP 사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찾아주시는 낯익은 유저 아이디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크도 어느덧 15회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좀 늘려달라, 좀 더 깊게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는 등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2주년 기념으로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다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주제를 다루는 특집 패널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특집을 준비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평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더욱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물들도 푸짐하게 준비하였으니 참석하신 분들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를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도 들으시고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시스코 타임게이트 전문가 발표와 데모, Q&A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스코 김민수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앱 다이내믹스의 김민수입니다. 이어서 타임게이트 진경장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게이트 진경장 프로입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실시간 질문과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며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SAP로부터 유일하게 인증받은 솔루션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요새는 예전에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던 예전의 시스템 구조와 달리 오늘날은 유저 프렌들리 하면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작업이 많이 요구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스템 운영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단의 구조 이해와 함께 사용자가 접근하는 접점인 즉 웹브라우저나 모바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 및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크는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ABAP을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인 앱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스코 김민수 프로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적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수입니다. 사실 SAP 환경을 잘 아실 텐데요. SAP 환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는 SAP의 특징 때문인데요. 분석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다양한 연계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레거시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SAP 그리고 SAP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툴을 사용하는데요. 이 많은 툴을 사용하다 보다 사실 그만큼 가시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분석, 파악,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더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솔맨을 사용하게 되면 고정된 기준값으로 인해서 알림 설정을 하는데요. 이 알림 하나하나를 다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수작업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이 소모가 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실시간 가시성과 정확성입니다. 자, SAP의 환경만이 아닌 SAP가 아닌 환경까지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시성과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가져가야지만 그 SAP 시스템 문제, 분석과 해결책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가시성과 정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AppDynamics라는 APM 솔루션입니다. AppDynamics라는 APM 솔루션을 통해서 이 화면을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흐름, SAP가 아닌 부분, 그리고 연계된 모든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사용 분석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프라인지 아니면 SAP 아닌지, 외부인지 아니면 연계 구간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팀, 그리고 각 역할마다 중요한 매트릭이 다 있는데요. 그 매트릭만 모집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솔루션을 어떤 고객이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셋페이드라는 고객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셋페이드에서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회사고 이 다나와 포춘 500 기업 중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 PCR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려 하루에서 며칠 걸렸던 거를 무려 45분으로 단축시킨 그런 기술을 제공한 셋페이드 회사인데요. 셋페이드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흐름, SAP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6가지 툴을 사용하고요. 매 6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서버 사이즈 늘리고 개수 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SAP 장애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정도 됐습니다. 물론 솔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솔맨이 평균 35개의 알림 그리고 각 알람에 대한 분석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이었기 때문에 총 700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700분의 40%가 낭비가 됐다는 점을 알게 되고 매우 허탈해했습니다. 자, 이랬던 셋페이드가 어떻게 그러면 과거의 SAP 모니터링에서 이제 현재 SAP 모니터링으로 바뀌었을까요? 분산되어 있는 SAP 환경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분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은 SAP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을 통해서 SAP와 non-SAP 환경 모니터링 사용 솔루션을 기존 6개를 사용했었다면 1개로 줄여서 단일화를 하며 연간 13,000불 정도의 비용 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실시간으로 정확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을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셋페이드도 똑같은 고민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요. 서버 측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너무 느리다 싶어서 그럼 서버 사이즈를 늘려볼까 라고 해서 서버 사이즈도 막 늘려보고 했지만 앱다이내믹스 통해서 이제 적합한 사이즈와 필요한 캐패시티 니즈에 맞는 서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며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말이죠. 알맞는 시스템 사용 분석을 통해서 이제 14개의 서버를 제공했고 연간 14,000불을 절감하며 추가적으로 5,569시간 절감 그리고 연간 3억에 대한 비용을 이제 매년 발생하는 SAP 장애 분석과 해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셋페이드가 직접적으로 쓰고 있었던 모니터링 툴 중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근무 시간이 정해 있죠. 어느 정도 유연 근무제라고 해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퇴근은 오후 6시에서부터 8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은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아침 새벽 월요일 5시 23분에 알림이 떴는데요. 그 알림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알림이다라고 파악이 됐었을 때는 너무나도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페이드도 이제는 각 역할마다 중요한 매트릭만 모아서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가져가며 믿을 수 있는 알림, 그리고 알림 해결 방법과 리포트 생성 자동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얻은 알람과 리포트 생성 자동화를 통해서 연간 14,000불, 대략 1,6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하게 되고 모든 알람을 이제 일일이 필터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연간 41,000불을 세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개별 모니터링이 아니고 이제 달라진 SAP 모니터링을 통해서 툴이 많다고 해서 가시성 확보가 되지 않는 거는 SAP 사용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SAP와 SAP가 아닌 상태를 확인하며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셋페이드가 앱다이내믹스랑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굳이 앱다이내믹스를 써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앱다이내믹스만의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저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SAP 측에서 인증을 해준 기술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셋페이드도 저희를 믿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제 구간별 모니터링이 아닌 달라진 SAP 모니터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민수 프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많아지면서도 빠르게 발전하여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보여주면서도 가시성을 폭넓게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면 현재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솔루션은 없는지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툴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코드 레벨로 아주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하거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 그리고 각 개체들을 별도로 보지 않고 서로 간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면서 분석하는 등 복잡해지는 시스템 환경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 김민수 프로가 설명해 준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어서 데모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 세션은 Q&A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SAP 어플리케이션 구간별 성능 분석 방법 및 데모라는 주제로 타임게이트 진경장 프로께서 3개의 토픽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의 데모는 시스템 가시성과 성능 파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게이트 워크플레이스 팀 진경장 프로입니다. 앞서 김민수 프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솔루션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가시성과 시스템 성능 파악에 대한 데모입니다. ERP 시스템 가시성을 보여주는 플로우 맵입니다. 실시간 트랜지션을 감지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 연관성을 자동으로 도식화합니다. 보시는 ERP 시스템은 SAP 자바 스택, SAP 포탈, SAP 게이트웨이, SAP 아밥 스택, 넌 SAP인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간 트랜잭션 수, 응답 속도, 호출 방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과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플로우 맵을 통해 운영자분들은 시스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플로우 맵 우측 패널에는 트랜잭션 상태를 보여주는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는 시스템 전체 트랜잭션에 대해 정상, 슬로우, 베리 슬로우, 에러를 판단하여 보여주고 이는 시스템 성능 파악 및 성능 지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로우 맵과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는 시스템 가시성과 성능 모니터링 뿐만 아니고 서버 교체나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S4 하나 전환,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시 코어 어플리케이션은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이관하지만 연계 어플리케이션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에서 누락되면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우 맵을 통해 이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계 시스템까지 누락 없이 이관을 할 수 있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를 통해 투비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주일 전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고 장애 시점 후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 기간을 일주일로 선택을 합니다. 일주일 전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알람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운영 시에 현재 시스템의 상태와 장애가 발생했던 시점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맵과 관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게 플로우 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나씩 그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된 시스템, 또한 연계된 시스템이 추가되거나 하면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 맵은 수동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앱다이내믹스 컨트롤러라는 앱다이내믹스 메인 서버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서버에 앱다이내믹스 어플리케이션이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에이전트와 앱다이내믹스의 컨트롤러가 연결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앱다이내믹스가 자동으로 플로우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뭐 더 추가되었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수동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트랜잭션만 흘러간다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플로우맵에 보면 아이콘들이 녹색, 노란색 컬러가 있는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시스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로우맵에서 보셨던 그 원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앱다이내믹스는 색깔로 알람을 표시해 주고요. 운영자분들은 그 색깔을 통해서 알람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알람은 지표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요. 트랜잭션, 다음에 보여드릴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임계치가 적용돼서 해당 임계치를 초과하면은 알람 색깔을 바꿔서 운영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데모 엔드 유저 모니터링 관련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드 유저 모니터링입니다. POL이나 웹9를 통해 접속한 실제 사용자 모니터링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페이지를 접속하여 응답받기까지의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모니터링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접속한 지역, 접속이 많은 지역은 진하게 표시가 되고 접속에 사용한 디바이스, 윈도우인지 맥인지, 접속한 브라우저, IE인지 크롬인지 사파리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탑5 페이지, 탑5 지역 등의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오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접속한 지역과 지역에서의 접속수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상세 지역 분석을 위해 미국을 클릭하면 미국의 세부 지역에 대한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워싱턴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해당 지역의 접속 수, 구간별 응답 속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엔드 유저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은 정상인데 특정 지역에서의 서비스 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한다면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CDN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대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서비스 오픈 후 특정 지역 사용자들의 페이지 로딩 시간이 길고 열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페이지가 잘 열리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은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컨텐츠 로딩 문제였고 CDN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인부터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우저 스냅샷입니다. 엔드 유저가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요청부터 응답까지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클릭한 시간, 페이지 응답 시간, 접속한 페이지의 URL, 사용자가 사용한 브라우저, 디바이스 종류, 접속 지역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엔드 유저가 접속한 페이지의 상세 분석을 위해 URL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접속한 페이지의 요청 구간, 서버 처리 구간, 응답 구간의 구간별 소요 시간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청, 서버 접속, 서버 처리까지는 0.3초 정도가 걸렸고 돔 빌딩, 즉 화면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접속한 페이지에 대한 구간별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구간이 문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트랜잭션 모니터링과 소스 레벨 장애 근본 원인 분석에 대한 데모입니다. SAP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SAP 어플리케이션과 넌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트랜잭션 명, 트랜잭션 헬스 상태, 트랜잭션 응답 수, 에러, 슬로우 트랜잭션 수,
트랜잭션이 발생한 어플리케이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Purchase Order라는 구매 주문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트랜잭션을 클릭하면 구매 주문 트랜잭션이 언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 시간이 가장 긴 트랜잭션을 클릭하면 해당 트랜잭션의 ABAP 소스 레벨로 구간별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AP의 소스 내 펑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소스 레벨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은 많습니다. 물론 앱다이내믹스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SAP 시스템에 대해 몇 번의 클릭으로 장애의 근본 원인에 대해 ABAP의 소스 레벨까지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앱다이내믹스가 유일합니다. 네, 두 번째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데모 중에 김현철님께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추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첫 번째 데모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주제인 엔드유저 모니터링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AP 코드 레벨 분석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ABAP 코드 레벨의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앱다이내믹스 에이전트는 이제 트랜스포트 형태로 저희 SAP 시스템에 임포트가 되면서 ABAP 코드가 백엔드에서부터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모든 펑션을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모든 펑션들을 태깅, 트레이싱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돌도사님도 주셨어요. 트랜잭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기 때문에 도움 되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단 모니터링에서 서버 단 모니터링이 함께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러냐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서버 단에 가면 좀 다른 영역인데 함께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달리스 님도 그 질문을 주신 게 퓨리단부터 네리버까지 세부적인 코드 레벨 정보로 모니터링이 된다고 되었는데 하나 DB 단의 영역까지 모니터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오리의 특정 오버뷰에 헤비 쿼리가 DB에 악영향을 줘서 전반적인 ERP 시스템 성능 저하가 될 경우에 해당 DB의 이슈가 문제가 되는 쿼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모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앱다이내믹스는 ABAP의 코드 레벨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코드 레벨까지 분석이 들어갔을 때 코드 레벨로 어떤 메소드나 어떤 클래스, 어떤 펑션까지 처리 시간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B 문제에 대해서도 DB 처리 구간에서 가장 문제가 오래 걸렸다면 DB 처리 구간의 쿼리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지금 데모의 주제가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모니터링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분 여기서 포함하고 일부분은 뒤에 2부 Q&A 시간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제공하면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지요? 즉 모니터링 기능에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같은 질문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돌도사님도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화면을 피오리 등으로 별도 구현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면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릴렉72님도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스템 감사 대응과 같은 자료 제공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확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피규어를 해야 되거나 뭐 UI 단을 뭐 추가로 생성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앱다이내믹스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SAP 시스템에다가 설치만 하시면 저희 에이전트든 혹은 뭐 SDK 형식으로도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뭐 SAP Fiori에서부터 뭐 뒷단에 있는 뭐 네트위버 하나 어떤 거든 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그런 뭐 프로세스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EU에서는 이제 GDPR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앱다이내믹스에서도 감사 관련해서 기능들을 다 capability를 벌써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별다방 짜그리님도 주셨는데 관리자가 업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즉 단계별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한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하고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에도 연동되어서 통합 모니터링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질문 주셨어요. 이광재님은 최근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 연동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셨고 바로 몇 분 전에 최진우 님도 모니터링이 온프레미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상황에서 모두 지원이 되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디지털 지금 업계에서 IT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앱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냐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이죠. 애플리케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예를 들어서 뭐 KT든 AWS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모든 펑션을 저희가 태깅하고 트레이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평상시보다 몇 배의 질문이 오셔가지고 제 질문하고 답변 확인하려 질문 정리하려 지금 오늘 정신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그래도 질문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거 비슷한 질문 주광파파님 주셨는데 앱 다이나믹스는 풀스펙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 SAP의 솔맨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뭐 다시 한번 해보면 SAP의 솔맨이라는 좋은 솔루션 매니저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앱 다이내믹스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서 특히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솔맨 같은 경우는 사실 SAP 제품에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SAP가 아닌 연계되는 시스템이나 연계 구간이나 다른 뭐 레거시 환경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SAP 솔맨하고 앱 다이내믹스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경쟁사가 아닌 서로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파트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 솔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 앱 다이내믹스가 더욱 보강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고, 여기서 일단 이 데모에 대한 주제는 좀 질문 마감하고요. 마지막 데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운영자는 물론 현업 담당자도 활용이 가능한 아주 좋은 대시보드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데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T 운영자, 현업 담당자도 활용 가능한 대시보드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SAP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워크 프로세스 대시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워크 프로세스 사용률, 다이알로그, 업데이트, 워크 프로세스 사용률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대시보드 조회를 위해 마이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면 SAP 서버에 대한 대시보드, SAP 하나 관련 대시보드, SAP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FC 모니터링을 위해 RFC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RFC의 큐 상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큐 개수, QRFC 에러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AP 주요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설치와 동시에 제공하여 BC분들은 SAP에 접속 없이도 주요 지표를 확인, 주요 지표의 추이 분석, 임계치를 적용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항목이 많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으로 인한 SAP 시스템의 부하나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이에 앱 다이내믹스는 SAP로부터 서티를 받았고 올해도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티를 갱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 이외에도 앱 다이내믹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지표로 대시보드 빌더 기능을 활용하여 커스텀 대시보드를 직접 꾸며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시보드는 중요 트랜잭션의 헬스 상태와 응답 시간, 어플리케이션의 헬스 상태, SAP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만든 시스템 관점 대시보드입니다.
운영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대시보드는 인프라 지표가 아닌 비즈니스 지표를 가지고 제작한 비즈니스 대시보드입니다. 현업분들은 SAP 시스템의 덤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락 개수가 몇 개인지, 서버 상태가 어떤지와 같은 지표보다는 보시는 대시보드처럼 전체 주문 완료건, 주문 시 에러건, 시간별 신규 주문 건수, 주문 상태 등과 같은 비즈니스 지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표를 대시보드로 만들어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앱다이나믹스 대시보드는 IT 운영자도 현업 담당자도 모두 활용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네, 이로써 세 가지 토픽에 대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준님께서 난 SAP라 하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다 포함하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또 몇 개 드려보면 대시보드에서 SAP 주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대시보드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모 보셨던 듯이 설치와 동시에 SAP에 대한 서버 관련 지표, SAP 서버에 대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관련 대시보드를 한 10개 이상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SAP 주요 관련 지표 보여드렸듯이 워크 프로세스나 RFC, 그 다음에 덤프 같은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용자별 권한을 각 팀마다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조회가 가능하기도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네. 네. 관심 유저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되는 기능은 SAP와 연계하여 각 조직의 담당자와 매핑하여 전체 운영 조직별 현황을 토플로즈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사실 각 역할, 각 팀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과 역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트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인프라 팀이면 인프라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베이시스 팀은 베이시스 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그리고 각 역할에 대한 그런 액세스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데모와 관련된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참여해서 실시간 주시는 질문과 사전 질문 묶어서 그리고 저 또한 궁금한 내용까지 묶어서 Q&A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관심 많은 2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저부터도 의아해요. 시스코는 네트워크스 장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시스코가 이렇게 솔루션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 관련 비즈니스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하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또 잘할 것 같은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슬립2955님이 SAP와 시스코 타임게이트의 기술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 특장점이 궁금합니다. 강수철님, 시스코가 앱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 이분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코가 어떤 제품과 같이 통합하거나 콜라보레이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지 궁금합니다. 이광재님, 시스코와 SAP 언뜻 보기에는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여러 궁금증들 이해하셨죠?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시스코가 네트워크 회사로 잘 알려진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스코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많은 회사들을 인수해 가면서 네트워크 회사만이 아닌 진짜 전체적인 풀스택에 대한 가시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하고자 해서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웹엑스 같은 것도 있고 텐드버그나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해 나가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시스코가 사실 이렇게 인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저희가 돈을 주고 인수를 하는데요. 사실 앱다이내믹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조 3천억 정도의 되는 그런 비용을 시스코가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의 값어치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고 인수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스코에는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생각이 있는 게요. 일본의 SAP 유저 기업인 JSUG 후원사에는 우리보다 25년 이상 앞서 있는데 시스코가 없어요.
예, 다행히 이제 한국에는 시스코가 저희 후원사 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사유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심이 또 많은 내용들이 아까 제목에도 있었지만 SAP로부터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인증을 받는다는 것도 궁금한데 또 유일하다는 내용까지 더 궁금하게 만드는데 SAP의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받고 받지 않는 거의 차이는 무엇인지 진짜 유일한 인증 솔루션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같은 질문 주신 분 보면 별멀님 SAP에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SAP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앱다이나믹스가 유일한지 궁금합니다. JGSFF님, SAP에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SAP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앱다이나믹스가 유일한지 궁금합니다. 에릭리님, 앱다이나믹스가 SAP에 유일하게 인증받은 APM 솔루션인데요. SAP가 이 글로벌 유소한 글로벌하게 많은 APM 솔루션 중에 유일하게 앱다이나믹스 선정한 이유는 뭔지는 SAP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는 한 시스코에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맞습니다. SAP가 그러니까 앱다이내믹스가 인증서를 받은 거는 SAP한테서 직접 받은 겁니다. 자, 이 기술력은 SAP가 증명을 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하느냐고 하시면 사실 뭐 진짜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오늘의 핫 토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SAP 웹사이트에 그 Certified Solutions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저희 앱다이내믹스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유일한 벤더라는 것을 APM 벤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제가 또 덧붙여서 뭐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면 사실 들어가면 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제가 조금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ABAP 코드 레벨 단위나 뭐 뒤에 서버 단위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뭐 S4 하나로 옮겨가는 거나 이 전체적인 이 과정 그리고 보안 부분적까지도 저희가 저희 프로덕트를 쓰면 SAP가 SAP 환경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시스코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회사에 이름이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앱다이나믹스에도 국내외 여러 경쟁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경쟁 제품들하고 간단한 비교를 좀 부탁드리는데 좀 제가 나눠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TMLA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앱다이나믹스와 다이나트로이스의 차이점 무엇이냐?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좀 상대 제품을 허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앱다이나믹스와 다이나트로이스는 거의 뭐 동등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뭐 매직 쿼드런트를 봐도 거의 두 제품이 리더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치 관련 부분입니다. 앱다이내믹스는 서치를 오래전에 획득했고요. 그리고 SAP가 서치가 한 번 획득한다고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2, 3년에 한 번씩 갱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앱다이내믹스는 올해 4월에 SAP로부터 서치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치가 갱신되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봤는데 SAP 모니터링에 대해서요. 근데 다른 모니터링 툴들은 이제 모니터링 프로젝트 C부터 모니터링을 걸면 SAP 쪽에 부하가 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SAP에 뭐 에러 로그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엑스파일 999님이 질문 주신 게 상용 APM으로 앱다이내믹스 와탑과 오픈소스로는 뭐 스카우터, 핀포인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스카우터와 핀포인트를 비교해보면 스카우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이라는 지표가 많고 핀포인트의 경우 전체 뷰 등 서버 간 관계를 지켜볼 수 있고 분산 저장이 용이한데 앱다이나믹스와는 어떤 기능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는 거 막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아까 앞서 설명에는 SAP 인증이 차별화라고 했는데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기능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가장 기능적인 큰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플로우 맵을 들 수가 있고요. 플로우 맵은 시스템 전체 구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스템 전체 구성도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은 되게 큰 기능이고요. 제가 다른 솔루션으로 프로젝트 했을 때는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 전체 환경을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다 담당자분이 다르니까 어떤 뭐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도 그 전체 플로우 맵까지 그릴 수 있는 그 과정에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뿐만 아니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런 건 이제 ABAP
코드 레벨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밥에 어떤 펑션까지 호출했는지, 그 다음에 그 펑션에서 호출한 DB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DB 쿼리 내용까지도 보여주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넓게 연결해주는 플로우 맵, 또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이런 장점들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산 제품 제니퍼와의 차별점이 궁금하다고 얼음폰 주인장님도 주셨고, 또 광범위하게 주원님께서도 기존 상용 API과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냐고 했는데, 외산 솔루션 했으니까 국내 제품과 한번 좀 차이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제니퍼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많이 사용한 제니퍼가 더 익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앱다이내믹스도 제니퍼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제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앱다이내믹스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고 SAP 모니터링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을 좀 상세하고 깊게 주셨고, 이 앱다이내믹스하고 이 다른 제품들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는데, HC킴님도 현재 수작업 모니터링 중인데 앱다이내믹스 도입을 하면 자동화 된다고 했는데 타 솔루션 대비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주셨고, 필라07님도 마찬가지로 주셨고, 아이라바님도 마찬가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앱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드림54님이 주신 게 SAP와 앱다이내믹스의 조합이 일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제품 조합보다 좋은지, 좋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뛰어나고요. 사실 매우 뛰어나다라고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뭐 앞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서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서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SAP는 아시다시피 모든 SAP는 SAP만의 프로토콜인 아바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바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APM 벤더가 앱다이내믹스가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SAP도 저희한테 CERT를 주고 저희를 플래티넘 파트너라고 이제 인증을 한 이유는 SAP와 앱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말 유저들이 더욱더 편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SAP 시스템의 프로세스나, 물론 이제 뭐 SAP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SAP 말고 일반적인 시스템을 다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나 DB 워크로드 때문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앱 다이내믹스를 설치하면 시스템에 더 무리가 오는 거 아닌지. 이게 뭐냐면 앱 다이내믹스를 얹히기 전에도 이미 중간중간 좀 우리가 위험한 사항이 있는데, 앱 다이내믹스로 트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얹히면 시스템에 부하가 되니까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또 여러 분 주셨어요. 저 또한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앱 다이내믹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앱 다이내믹스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 3자 뭐 third party 솔루션에서부터 이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 전체 시스템에 무려 뭐 2% 이하의 CPU 유세지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진 프로님께서 보여주셨던 데모를, 대시보드를 보셨을 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사실 APM 솔루션이라는 거는 장애가 터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때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미리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툴이 APM이라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앱 다이내믹스가 저희 이제 뭐 SAP든 SAP가 아닌 환경에서든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이게 느린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DB가 뭐 85%인데 85%가 왜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해결을 함으로써 장애가 터지기도 전에 이제 벌써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업에서 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징후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징후를 얼마나 알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려준다는 건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자, 앱 다이내믹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SAP 시스템의 경우에는 SAP의 스탠다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좀 주셨어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이고요. 되게 기술적인 질문이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 SAP 스탠더드 코드를 수정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저희는 이제 아바프와 함께 이제 뭐 컴파일 돼가지고 DB10에서부터 컴파일 돼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컨피규어 하실 건 없고요. 저희 그냥 앱다이내믹스 에이전트를 임포트를 하신 후에 그냥 뭐 웹포털이나 뭐 그런 UI 기반에서 추가적인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현재는 이제 뭐 대세가 클라우드로 전환입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도 보면 ECC 6.0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S/4HANA로 컨버전을 하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 새로운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게 추세인데, 그러면 이 클라우드 S/4HANA 버전으로 갈 때 앱다이내믹스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제임스 전님께서는 클라우드로의 전환 및 S/4HANA 업그레이드 작업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현철 님이 조금 전에 ECC 6.0에서 S/4HANA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최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기업들의 현황은 어떠냐라는 건데, 딱 뭐 전체적인 거 질문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앱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모에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앱다이내믹스가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로우 맵을 통해서 이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관 후에 실제로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앱다이내믹스는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한다는 건 그게 시스템 성능이거든요. 트랜잭션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다른 솔루션들은 뭐 트랜잭션 모니터링보다는 그냥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 더 많은 모니터링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뭐 워크북 사용률이라든지 뭐 CPU나 메모리 사용률에 더 집중해 왔었는데,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트랜잭션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실제로 트랜잭션이 뭐 많이 개선되었는지,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을 실제 운영해 본 현업 요원이든 IT 운영 요원이든 이 모니터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장애가 됐을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질문의 상당 부분이 모니터링에 할애가 되고 있고요. 앞서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 앞에서 다루지 못한 거 몇 개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이 특히 기존 어플리케이션과는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JSG39님도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앱다이내믹스와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오류를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앱다이내믹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에이전트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뭐 API, SDK, 뭐 익스텐션, 플러그인,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플러그인에 앱다이내믹스 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설치가 된 후에 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펑션을 모두 저희가 태깅 앤 트레이싱을 하고 이 정보가 저희 컨트롤러, 저희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그 센트럴된 UI로 보내지는데요. 이 UI가 저희가 사실 머신러닝 기반의 코그니션 엔진이라는 그 앱다이내믹스만의 특유의 그 머신러닝 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엔진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의 정상이 어느 만큼인지, 이거는 조금 느리다, 이거는 너무 느리다, 여기서는 에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그러면 만약에 저희 뭐 회사에서는 뭐 70%가 정상인데 계속 앱다이내믹스가 그러면 60% 이상이 비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threshold를 컨피규레이션은 추가적으로 사용자분들이 들어가서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한까지, 그거에 대한 컨트롤까지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앞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워낙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답변은 되게 짧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커버할 것 같아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푸른하늘 님도 뭐라고 주셨냐면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 차별성이 무엇일까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로그 등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부분도 가능한지, 이 부분이거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도 가져가지만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맵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그레이션이든 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든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가시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질문 안 드리고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SAP 모듈만 모니터링 되는지 SAP 연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되는지는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다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냐면 가람슬기님, 에릭님 다 이와 유사한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운영 수준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적의 운영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운영 수준 자체를, 모니터링을 최적의 수준을 갖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유지트리 님도 SAP에게 유리하게 인정받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방법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진희 님도 같은 질문 주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앱다이내믹스를 SAP를 포커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앱다이내믹스가 SAP만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냥 인프라, 뭐 DB, 그러니까 기존 SMS 솔루션하고 비슷한 똑같은 기능을 다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EUM도 추가로 제공해 주고 SAP에 대해서 특화된 기능이 있어서 더 장점이 있다는 거지. 다른 솔루션, 다른 뭐 시스템이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도 뭐 SAP든 non SAP든 다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모니터링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모든 게 다 푸시형으로 보내서 받아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의 문제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는 범위와 실시간 언론 문자나 SNS로 전달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너의 의미님도 마찬가지로 뭐 언론 문자나 카톡 구현되는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이거 굉장히 답이 심플할 것 같아요. 된다.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전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애석하게도 장애가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애가 났을 경우에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장애 관련 질문도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실시간 장애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나 사전 예측 등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요. 람보체고 님도 같은 질문 주셨고 주니5 주니 님도 같은 질문 주셨어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솔루션들은 지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근데 앱다이내믹스는 지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트랜잭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어떤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 어느 서버에서 발생했는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모니터링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를 즉시 알면 좋겠는데 그 연결고리, 연결 부분, 모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 대방님도 주셨어요. 문제 발생 시 트랜잭션의 모자 관계를 알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PI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트랜잭션이라는 건 벌써 익숙한 단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앱다이내믹스에서는 저희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이유는 트랜잭션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뭐 리스폰스가 오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면 저희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연관 관계까지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뭐 요청이 왔었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 모든 펑션, 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고 라는 걸 명확하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팀에서는 뭐 우리 문제가 아니야, 뭐 인프라 팀에서 우리 문제가 아니야 라고 서로 막 이렇게 싸웠었다면 이제는 정확한 연관 관계를 통해서 아, 인프라 팀에서 이런 부분, 이런 서버의 보틀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얼른 대처하자라고 이렇게 쉽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의 가장 궁금한 갈증은 사례거든요, 사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례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패널 할 때마다 질문 주시는 분들이라서 오늘은 꼭 제가 질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애니 님이 주신 질문은 공공기관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뭔지, 국내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해외는 있을 것 같거든요.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공공기관에 되게 인기가 많은 APM 솔루션이고요. 그런 이유는 저희는 온프레미스도 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되고 뭐 클라우드 어떤 환경에 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좋은 고객 사례 중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한국의 이제 국세청과 동일한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익명 때문에 뭐 I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최근에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앱다이내믹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펑션을 태깅하고 트레이싱하다 보니까 환경에 불문하고 자기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부분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언제나 그랬듯이 패널 토의에서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일부밖에 저희가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커버하지 못한 질문은 추후에 질문과 답변 예쁘게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그거 빠른 시간에 올려주시는데 요번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소개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사례들 많이 포함해서 좀 질문과 함께 올려주시면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질문 주시는 열알라마님 있어요. 이분은 아마 동남아 쪽에서 이커머스 쪽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이커머스 및 물류 시스템 기획 중인데 사례를 통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커머스나 물류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트랜잭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하고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하트라는 그런 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월모사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물류 그런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추가적인 사례들을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제가 최대한 많은 고객 사례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 그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기업 비밀이 아닌 이상은 좀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요새 트렌드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앱다이내믹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시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움 준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처음 앱다이내믹스를 쓰기 위해서는 3가지 유형의 고객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 이제 장애 처리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이제 사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하다가 문제 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의 이제 고객 유형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매니팩처링 쪽에서도 다 모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추후에 제가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클라우드 전환 관련돼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시간상 성함만 들면 네일님, 하이드로윤님, 윈프로맨님 다 유사한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앱다이내믹스가 이런 거였어? 진짜 좋아? 그렇지만 가장 또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ERP 한다, 큰 메가 시스템 한다고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이거 또 돈이야? 앱다이내믹스가 그냥 줄 리는 없을 거고, 이런 앱다이내믹스에 대한 라이센스 유형이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궁금한 분들 계세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센스적이나 라이센스적으로 측면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나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해요. 셀페이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매년 3억이 들어간다. 문제 장애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그 저희한테 투자를 함으로써 그 모든 비용들을 이제 엄청나게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요드리고자 해서 이제 셀페이드 고객 사례를 준비한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예일 교님이 같이 주신 질문이 사스 타입인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한지 질문 주셨어요. 어떤가요?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스 베이스로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네. 온프레미스 내에 설치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모니터링의 한계점은 뭐예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아니요, 안 되겠죠?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네. 모니터링의 한계점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모니터링 툴마다 약간 네. 자기만의 스페셜티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회사는 뭐 로그 모니터링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는 뭐 인프라를 모니터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근데 저희 앱 다이내믹스는 사실 유저, 사용자들, 저희 고객을 포커스를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 플로우맵이나 저희 이제 특화된 이런 기술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모니터링의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제약 사항은 네. 모니터링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뭐 오늘 지금 제가 오늘 특히 죄송한 게 너무나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그 정도로 이제 설명들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뭐 개편 같은 컨셉도 있듯이 마지막 하나만 제가 딱 찍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나 메타버스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도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한나님 주셨어요. 메타버스에서 핫하죠. 와, 핫한 네. 토픽이네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AI, 메타버스, 뭐 머신 러닝 사실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NN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알고리즘이고 자기만의 특화된 뭐 다른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정상 퍼포먼스가 뭔지 저희는 이제 파악을 우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 퍼포먼스라는 거를 여러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더 하고 싶은데 저 뭐 30분,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약속도 아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이 및 실시간 Q&A 시간에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패널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변함없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질문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지 제가 죄송한 건 질문을 좀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건데 약속드린 대로 오늘 포함하지 못한 질문들은 패널 두 분께서 성실하게 답변 정리하시고 추가로 사례까지 포함해서 답변 주시기로 했으니까 받는 대로 저희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남겨주시면 KSUG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OC와 현장 상담 요청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청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 프로를, 첫 요청 고객에게는 아이패드 미니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상담 요청 시 신세계 상품권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한 저희 특별 패널 토크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같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6월 패널 토크는 6월 17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특집 패널 토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6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